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9월 한 달 동안 8조 원에 육박하는 물량을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3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외국인이 2달 연속 팔자에 나서면서 올해 최대 매도 규모 기록을 재차 경신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지표와 대통령 선거 등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안으로 4천억 원 규모의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체 발행 주식 가운데 1.5%에 달하는 234만 7,500주를 시장에서 매입한 뒤 12월 31일에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올 들어 네이버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52주 신저가를 기록하자 주주 가치 재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산이 보유한 두산 로보틱스 주식 2,210만 주가 10월 5일 1년 만에 주식시장에 풀립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 39개 기업의 주식 총 2억 4,232만 주가 10월 의무 보유 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보유 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않고 예탁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외국인의 9월 순매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부진과 밸류업 지수 논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당분간은 경계 심리가 지속되면서도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으니까요. 현지 시간 10월 1일에 발표되는 9월 제조업 PMI와 4일에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오늘 대형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휘청였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구매를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반도체 투심이 크게 약화했는데요.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또 SK하이닉스도 5% 넘게 밀렸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주도 약세였고요. 또 오전장에서는 좀 강세를 보여줬던 2차전지주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출주 약세부터 또 중국으로의 자금 이탈,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수급 공백까지 여러 하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 지나고 다가오는 10월장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가득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제 네. 매주 월요일은 위너 11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일단 리그 컨디션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중국 증시랑 일본 증시가 좀 상반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증시는 좀 하락하는 일본장을 따라가는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일본 증시가 올라가고 중국 증시가 빠졌다면 오늘 올라갔을까요? 내려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들, 그러니까 증시든 종목이든 제가 딱 하나 진리를 가장 간단하게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강한 종목인지 약한 종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죠, 그죠?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강세장이고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약세장이고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어거지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그냥 뭐만 툭 건드려도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버리는 흐름입니다. 참 안타까운 증시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우리가 물결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방향을 조금 설정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그죠? 자,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와, 정말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내 증시 뭐 최근 한 2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정말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오명, 그리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고요.
또 G20에도 못 끼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증시보다도 수익률이 한참 미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요. 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마는 일단 중국 증시 그렇게 중국 증시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그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국내 증시도 그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폭등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중국 증시입니다. 경기 부양책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주봉인데요. 자, 중국 증시도 2022년 이후 계속 빠졌습니다. 정말 얘네들도 국내 증시 포함해서 G20 국가 중에 투탑이 있었죠. 위로 투탑은 미국, 일본, 그죠? 밑으로 투탑은 우리 중국, 그죠? 물론 이제 뭐 홍콩, 중국 기업들이 거의 홍콩 HGC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홍콩 HGC도 뭐 포함해서요. 어찌됐든 이런 놈들을 이번은 경기 부양책 일단은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약발이 오래 갈까 했는데 이번에는 틀리네요, 그죠? 뭐 시세가 정답이죠. 주봉이고 일봉으로 볼까요? 지금 한 2년, 3년 만에 지금 올라오는데요. 자, 지금 한 10거래일 사이에 종목이 아닙니다. 상해 종합 지수가 24%가 올랐습니다. 와, 오늘도 7%가 올라왔죠, 그죠? 정말 멋진 상승이고요. 일단은 지준율을 인하해 준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커스죠, 그죠? 지준율 0.5%, 5%포인트.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시중 은행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KB, 뭐 우리은행 이런 기업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 은행의 이 중앙은행에 줘야 되는 준비율 말 그대로 예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근데 이걸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중앙정부에서 뭐라는 거예요? 돈 갖고 오지 말고 써. 중앙은 우리 코로나 때 어땠어요? 돈 막 쓰라고 줬더니 그 돈 어디다 줬어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돈을 줬더니 이게 어디로 가요? 중앙은행으로 가면 큰일 나요. 이게 돈을 계속적으로 소비가 돌아야 되는데 이걸 중앙은행으로 다시 돌아가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죠? 이게 지준율입니다. 지준율을 인하해주면 각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돈 어떻게 돼야 돼요? 기업한테 빌려주든가 개인들한테 빌려주든가 저 이율로요. 그죠? 돈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내수를 진작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준율 인하가 결과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지금 상승 트리거가 나와줬고 25% 올랐고요.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는 아시다시피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됐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본은 아시죠? 일본은 아버지와 아들이 월급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상할 거라고 못 느끼는 정말 저물가 인플레이션의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죠? 그런 일본이 지금 금리를 인상을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엔켈이죠. 저금리의 일본 돈을 빌려다가 미국에서 투자하고 신흥국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했던 돈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거 다시 빼서 일본 본토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따라서 한번 노이즈가 있었죠. 잠깐 보시면 8월 5일 우리 블랙먼데이 있대요. 여기 엔켈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랬던 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창선 농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 폭락을 하고 근데 일본 증시 폭락도 이게 폭락입니까? 올랐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가 올랐다고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 증시도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열받죠, 그죠? 네, 우리도 좀 올랐다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찌됐든 국제유가 70달러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걸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 일본 증시도 막 빠진 상태에서 뻑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빠진 거라. 중국 증시는 이제 올라온 슈퍼 루키라서 매크로 변수는 우리만 빼고요. 다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가도 지금 이스라엘 이 리스크가 이란은 조용합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이란도 지금 정치적 성향이 평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나 여기에 관련해서 크게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전쟁이 잘 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국제 정세상 대표적인 상품 가격인 유가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확전의 가능성, 이제 뭐 지상전 투입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쪽은 조금 제껴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이렇게 전쟁 리스크에도 하향 안정화되면 우리는 뭘 신경 안 써도 되죠?
인플레, 그렇죠? 우리 지난주 CPI에서 봤듯이 일단 인플레는 요새 좀 제껴놔도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뭐 괜찮습니다. 뭐 달러 약세 보이니까 좀 내려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엔달러죠, 그렇죠? 정말 이게 또 다시 급락이 내려가면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 엔캐리 또 이 다락방이 몽달기신 엔캐리가 도대체 얼마나 풀려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막연한 공포감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식시장인 악재도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죠? 그래서 다락방의 몽달 귀신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엔캐리 다락방의 귀신은 없는데 공포감이 계속 공포를 낳는 엔캐리 환율은 이번 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퐁당퐁당 내일도 연휴가 있지만 이 부분 일단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고요. 뭐 엔비디아 괜찮고요, 그죠? 엔비디아 AI 뭐 거품론이고 뭐고 간에 저는 AI 계속 간다고 봅니다. 엔비디아 괜찮고요. 마이크론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지난주 월요일에 이 자리에 뭐라 그랬죠?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 그죠? 왜?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뭐 D램 레거시든 뭐든 우리와 캐파는 분명히 작습니다만 그냥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그죠? 마이크론 상징적인 종목이 됐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바닥에서 일단 탈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괜찮아졌고요. 그러니까 AI 주자들은 괜찮아졌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주가가 뭐 되게 좋아진 게 없음에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자 그러면 중국 괜찮죠? 일본 not bad 나쁘지 않죠? 미국 나쁜 적 없죠? 9월 달에 미국 얼마나 안 좋다고 그랬어요. 미국 증시 최근에 20년 봤더니 9월 달은 꼭 빠지더라. 12개월 중에 가장 많이 빠진 달이 9월 달이더라. 9월 달 미장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죠? 이러한 점들 봤을 때는 정말 국내 증시가 12개월 선행 PER 8배, 8.1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중국보다 훨씬 더 언더입니다. 정말 이 사태들이 저는 러셀 2000 지수도 그렇고 러셀 2000 지수도 보시면 제가 두 개 알려드릴게요. 얘도 2022년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로 안 갔어요. 미국 증시도 다 가지 않았다 그랬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엔비디아, 뭐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뭐 이런 메타 이런 종목들이 그냥 올라오면서 S&P, 나스닥만 신고가 계속 갔지. 얘도 2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지금 갑니다. 지금 4년 만에 신고가 움직임 나와주고 있어요. 중국 증시 4년 만에 갑니다. 그죠? 얘도 이럴 때는 안 갈 것 같죠. 그죠? 정말 영원히 안 갈 것 같죠. 그죠? 이 홍콩 H지수 무슨 얘기까지 나왔어요? 올해 연초에 ELS 낙인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뭔가 지금 해결책을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간단한 금투세까지도 지금 이렇게 질질 끌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금투세도 일단 4일날 드디어 결론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화끈하게 좀 폐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유예 쪽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내일 휴장하고요. 수요일날 개장했다가 다시 목요일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하는데 이 금투세를 중국도 그 경기 부양책이 지준율 인하가 정말 트리거가 돼서 불꽃슛을 쏘아 올렸듯이 우리 국내 증시도 이 4일날 금투세 유예 결론을 시점으로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 뭐 불꽃슛 한번 좀 발휘를 하면서 연말 장세에 대한 좀 기대감 좀 높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뭐 크게 이벤트는 없습니다. 네, 이번 주 뭐 미국 증시 저도 일정 맨날 갖고 오는데 모시중한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못 갔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증시 계속 가는데요.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국내 증시가 얼마만큼 붙어주느냐죠. 그죠? 그래서 정말 뭐 오늘도 뭐 일정표는 뭐 갖고 왔습니다만 뭐 크게 중요한 것을 일단 고용 지표 정도 주 후반에 있는 거 이제는 물가지수 보지 말라 그랬죠. CPI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임금, 고용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 후반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금투세 유예 결정이 나서 중국 증시만큼만 좀 가보자. 이렇게 일주일 포커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부터 일본의 총리 교체까지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흐름 좀 분석해 주셨고요. 또 금투세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 지켜보면서 각각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들 얻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현명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최정예 종목들로만 꾸린 위너 11 군단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지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늘 라인업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번 주 하이라이트도 먼저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MVP 선수와 하이라이트 종목들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은 좀 부러졌지만 지난주에도 그래도 장이 꽤 괜찮았어요. 이제 순환매도 제법 돌았고요. 우리 종목들을 위너 11 종목들 10종목 중에 4종목이나 거의 반이 40% 가까이가 10% 이상, 많게는 거의 30%까지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일단 포인트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같이 하는 커뮤니티 방에서 종목들 설명과 더불어서 이따가 오늘 히든 종목 세팅한 거 3개 다 새로 물 갈아왔거든요. 그만큼 이번 주 장세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좀 불장을 조금 기대해보고 무거운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 또 시세 종목들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으니까요. 특히나 이번 주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는 중국 증시처럼 우리나라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하이라이트 종목입니다. 자, 신흥 SEC죠. 자, 오늘도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같이 가다가 약간은 조금 갈림이 있었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이 요새 뭐 대기 호재가 없어도 테슬라도 마찬가지, 뭐 대기 호재가 없어도 뭐 인도 판매량만 조금 좋아져도 방긋 웃고요, 그렇죠? 종목은 참 이렇게 좀 아이와 같이 뭐 사소한 일에도 깨르르 웃을 때가 주가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캐즘이다 뭐다, 2차 전지 캐즘이다 뭐다, 굉장히 조금 올해 연초부터 안 좋았었는데요. 정말 뭐 가격만큼 주가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흥 SEC, 자, 이 종목 읽다가 오늘도 또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 중 하나다. 실적만 넘버만 놓고 본다면 말씀 좀 드렸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롬 BM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상반기에 내준 회사고요. 물론 뭐 소재 쪽이랑 또 이 부품 쪽이랑은 약간 결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냥 다 제가 그랬죠. 계급장 띄고 한번 붙자. 뭐 삽 띄고 포 띄고 해서 붙으면 신흥 SEC가 정말 올해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은 10%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10.8%. 그러니까 빨리 가는 애들은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H 뭐 이런 양극재 쪽이나 음극재 쪽 이런 소재 쪽이 좀 빨리 가고요. 장비 부품 쪽은 시세가 좀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향을 한번 잡으면 대신 쉽게 꺾이지 않는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10% 이상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조금 더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번 주 위너 11 미드필더에도 다시 한번 갖고 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반도체 종목도 공격수에 대거 포지션 시켜놨죠, 그죠?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하이닉스가 지네가 뭔데 이 모건 놈들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주기적으로 한 5년마다 까는 것 같은데 필요 없다,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린 거죠. 엔비디아 목표 주가 하향시키고 엔비디아 매도 리포트 내면서 하이닉스 까면 그건 인정. 근데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시키면서 하이닉스 왜 까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포커스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 12% 반도체 수익률 적중했고요. 삼화전기가 더 많이 갔죠, 그죠? 삼화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SSD, 그죠? 기업용 솔리드 테스트 드라이브,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HD 현대일렉트릭 이쪽 전력 설비주들은 아시죠, 그죠? 여기에 비상 발전할 수 있는 저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화전기입니다. 그래서 삼화전기, 뭐야 이거, 뭐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옛날에 이런 트라우마,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삼화삼형제라고 해서요. 이쪽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옛날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손이 좀 잘 안 가시는 종목일 수도 있겠는데 삼화콘덴서, 삼화전자는 안 하시더라도 삼화전기는 꼭 보시면 좋습니다. 삼화전기 올라갈 때 어때요? 섭섭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강자들, 뭐 테크윙이나 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좋지만 종목을 조금 더 파고든다면 HBM 쪽에서 뭐예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삼화전기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I 쪽 보시면 삼화전기도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0%대 수익. 이게 MVP인가요? 아니요. MVP는 요놈입니다. 저스템. 제가 저스템 계속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정통으로 한번 찍어보자. 자,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그대로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주에 마이크론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기업, 마이크론에 직격 다 비껴 맞지 말고, 그죠? 비껴 맞아도 이번엔 안타는 나왔는데 정통으로 딱 엔비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그죠?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기업 저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습식 제어 시스템. 그래서 저스템 이번에 아주 적시타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좋았죠. 네, 이 마이크론과 관련한 실적 발표 시점 그 주에 저스템 한번 빵 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안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벤트성 종목입니다. 다음 4분기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마이크론이 또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저스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주는 하되 우리는 일단 저스템은 마이크론용이다. 그래서 한 2, 3개월은 이제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VP 저스템을 포함해서 위클리 하이라이트 만나봤는데요. 워낙 선수 기용을 잘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주들 함께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 주 위너 11은 어떤 종목들로 꾸려졌을지 이번 주 라인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라인업입니다. 일단 수비수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오늘도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은 수비수에 히든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오늘 미드필더에는 ENF 테크놀로지, 뷰노, S&T 다이내믹스, 그리고 하이라이트였던 신흥 SEC 올라와 있고요. 공격수에는 또 하이라이트 종목이죠. DI 한 번 더 이름을 올렸고요. 새롭게 엔젤 로보틱스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공격수에 두 가지 히든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일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혹시 리가켄 바이오 추가적으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요새 시장을 보시면 참 답답하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왜냐하면 신고가가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업종이 갇혀 있다는 거. 조선주, 화장품주, 방산주, 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내주면서 빌드업을 하면 시장을 할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요새? 조금 올라가다가 신고가 못 가고 툭! 방산주 요새 어렵죠. 잘 안 가잖아요. 그죠? 또 조선주들도 지난주 급락 나왔죠. 그죠? 오늘 자동차 확 부러져 버렸죠. 그죠?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 신고가 놔주는 쪽이 바이오, 유한양행, 리가캠 이런 것들. 그죠? 알테오젠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뭐 잡다하게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리가캠 바이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주가 흐름도 잠깐 보시면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이 정도 있는 거는 큰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오늘 현대차도 한 번 빠지면 4%씩 빠지고요. 하이닉스도 한 번 빠지면 10%씩 빠집니다. 바이오가 10% 빠진다? 이거는 크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이오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빠질 때 빠지더라도 칠 때 아주 대차게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바이오주 미워도 다시 한번 바이오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빠질 때도 오히려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이번 주도 든든하게 여러분들 수비수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미드필더 일단 수비수 오늘 다른 거는 반도체 하나 큰 거 갖고 왔어요. 삼전 하이닉스 아니고요. 그죠? 일단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종목명을 오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또 QR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내일 휴장이니까요, 그죠? 수요일 날 장전에 공개를 종목명 이해를 시켜드리겠고요. 일단 다른 미드필더 종목들 일단 좀 굳건하게 갖고 가볼게요.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일단 방산주들도 주춤하고 있긴 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장하고 좀 어리버리하고요, 그죠? S&T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지금은 뭉뚱거리는 전략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업황 전략이라고 하죠. 자, 유한양행 갔으니까 다음 차례 누구, 다음 차례 누구, 다음 차례 누구. 현대로템 갔으니까 다음 차례 누구, 다음 차례 누구. 이게 전에는 됐어요. 장이 좋을 때 이게 됩니다. 화장품도 실링콘투 갔으면 다음에 뭐 누구, 뭐 코스메카 코리아, 다음에 뭐 이렇게 토니모리 줄 서. 자, 하이닉스 갔으면 다음에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 줄 서. 이런 식의 시세가 지금 안 통합니다. 장이 협소하죠. 수급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딱 콕 집어서 한두 종목씩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방산주에서도 뭐 간단하게 대장주는 뭐 현대로템입니다만 일단 종목을 조금 더 콕 집어서 하자면 디테일하게 하자면 역시 S&T 다이내믹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팩트
실적이죠, 그죠? 실적 SN 다이내믹스. 자, 이번 2분기 실적입니다. 일회성 황금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685억. 이거 낸 적 없는 실적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2분기에 6월 결산법인 아니거든요. 12월 결산법인인데도 상반기에만 680억. 한해농사 이미 다 지어놨죠, 그죠? 한해농사 다 지어놨고 K2의 흑표 전차가 이제 이 K2 전차의 변속기 4차가 이제 드디어 들어갈 것 같아요. 20년의 수건이거든요. 우리나라 K2 전차에 20년 동안 변속기가 독일제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들을 SM 다이내믹스가 잘 이번에 숙제를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 테스트에서 지금 아직은 썰입니다. 확정 공시가 난 건 아닌데요. 일단 튀르키예 전차의 레퍼런스를 시작하고 K2에도 들어가면 자 그럼 K2에 들어가면 이 끝이에요? K2 전차가 어디로 팔리는데요? 가잖아요. 이제 저쪽으로 폴란드도 가고 그죠? 그러면 SM 다이내믹스 변속기 확장 가능성도 다시 한번 유럽향 매출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죠. 20년 만에 K2 전차에 드디어 국산 제품 변속기가 들어가고 K2가 동유럽 국가로 갈 때 이제 거기에 또 레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에 또 현지화 전략에 맞게 또 튀르키예는 이미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세계로 가는 전차 변속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다이내믹스 뭐 방산주에서 뭐 빅텍 스페커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쪽 종목들 정말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크게는 없습니다. 뷰노 말씀 좀 드렸죠. 이 AI 쪽에서 의료 AI 교집합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짜면이죠. 짬뽕 반, 짜장면 반. 그죠? 그래서 바이오와 AI 뷰노 올해 리포트가 보면 흑자가 계속 나올 거라고 계속 지금 불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마중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뷰노 리포트도 앞으로 좀 자주 나올 것 같고요. 기업 분석 리포트들이 요새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느 날 딱 맞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구질의 공이 딱 들어왔을 때 딱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한 10번은 던져야 하나 딱 맞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 던져서 하나 맞추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뷰노도 요새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계속적으로 반기가 잦으면 뭐 싼다고요. 리포트 약발이 어느 날 한번 딱 받는 날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요. 오늘 JLK가 급등을 했거든요. 요새 의료 AI, 딥노이드, JLK, 뷰노 이런 종목들, 루니까지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리포트 시세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뷰노도 조만간 그런 적시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런 구간은 그럼 제가 야구로 비교해줬으니까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정확한 공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딱 정확히 좋아하는 구질의 리포트가 나올 때 한번 딱 적시타 한 10%짜리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종목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비수와 미드필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공격수도 이제 오늘은 히든 종목 제외하고 두 종목, 또 엔젤 로보틱스가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 관련해서 짚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엔젤 로보틱스는 자 요새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아시다시피 하루에 두세 개 테마는 오지 않아요. 한 개의 하늘에는 하나의 태양만. 그러니까 시장에 수급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되게 막 장초반 눈치 싸움 하거든요. 자 오늘 뭐지? 오늘은 방산주가 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NFT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다른 애들은 올라가다가 싹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중국 관련 상장주들 요새 올라가다가 다른 종목 걔네가 빠지면 다른 종목 올라오고요. 그죠? 그래서 요새 눈치 게임 아시죠? 그죠? 테마주 눈치 게임이 장 초반에 한 9시부터 10시까지 순번을 막 누가 오늘 누구야 하면서 막 찾아다니다가 10시 이후에 방향 딱 잡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걸어보려고 해요. 걸어본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말고요. 그죠? 이런 거 말고 일단 요새 조금 숨죽이고 있는 모멘텀이 충실한 종목들 뭐 로봇 관련주나 아니면 이쪽도 좀 AI와 좀 어찌됐든 간에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새는
AY에 좀 걸어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쪽 좀 종목들 로봇주들도 오늘도 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테마주들은 아시다시피 바닥에 계속 기는 거 이거 세워라 내워라 그냥 사서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정말 종목 잊어버려 미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주들은 시세 구간 확인하고 기술적 접근해서 말 그대로 이슈를 뽑아먹는 전략들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은 바닥권에서 들어가는 장대 양봉도 아닌 상한가를 좋아합니다. 상한가 그죠?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옆으로 쭉 누워가는 패턴들.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다음날 상한가 가서 뻥 떠서 이렇게 또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이 급등주는 급등주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요새 FN 가이드 아시죠? 그죠? 잠깐 화면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해서 이런 거 잡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하나 말씀을 드리면 FN 가이드입니다. M&A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종목이죠. 자, 어떻게 가요? 올라갈 때 상한가로 갑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가요? 하한가로 내려갑니다. 3일 동안 그 얼마가 올라갔든 간에 이 종목한테 딱 5일만 주면 100%가 갔든 300%가 갔든 500%가 갔든 이 5일만 하한가 가잖아요. 제자리 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첫 상한가 전략. 네. 무조건 첫 상한가여야 되면 이상도 안 돼요. 첫 상한가 무조건 한 번의 상한가 이후에 옆으로 갭 상승 없이 누워가는 종목들. 이게 패턴이 그러니까 이 레시피의 근거는 뭐냐면 왜 이런 종목을 해야 되냐면 세력이 들어와서 못 빠져나간 거예요. 올려는 놨는데 얘네들이 빠져나가려면 어떤 흔적이 있죠? 대량 거래가 터지던가 갭 상승이 나오던가 뉴스가 나오던가 셋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갭 상승이 나오면서 뉴스가 폭발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했다. 상투죠. 그런 거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갭이 없어.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는 종목도. 얘네들 지금 못 빠져나갔네. 얘네 안에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번 올리겠다. 지네들도 올려야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DI는 뭐 지난주 말씀 좀 드린 종목이니까요. 반도체 포커스 맞춘다면 HBM, DI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하이닉스, DDR5 장비가 예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엔젤 로보틱스 오늘도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주목해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히든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살펴보는 11개의 종목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하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히든주부터 힌트 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반도체주들이 계속 갖고 가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쭉 빠집니다. 올라갔다가 쭉 빠집니다. 근데요,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 난 거 그대로 토하고 수익 난 그대로 토하지만 요것들을 올라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다시 매수하고 그러니까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할 때 사뒀다가 미증시 반등할 때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매매 묘를 살려보면 반도체만큼 쉬운 게 지금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새 이따 기술적 분석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차트부터 먼저 볼까요? 자, 차트부터 볼게요. 이번엔 특이하게. 왜냐하면 왜 지금 이해를 하냐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강하냐 약하냐. 그죠? 대장주를 제끼고 올라가냐 아니면 올라갈 때 소부장 애들이 끌고 가냐. 테마성 시세에는 항상 보셔야 될 게 끌려가는 종목들 하시면 재미없어요. 항상 끌고 가는 종목들 하셔야 수익이 많이 나고 또 올라갈 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기로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인데요. 시총도 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돼요? 끌려갑니까? 끌고 갑니까? 끌려갑니까? 끌고 가죠. 그죠? 쭉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반도체 소부장 없어요. 지금 거의 다 오늘
꺾이면서 거기다 지금 고개를 다 푹 숙였습니다. 그죠? 얘 오늘 안 빠졌죠. 그죠? 왜?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8월, 9월 달 그렇게 반도체주들 외국인들 까고요. 그죠? 외국인 따라다니는 기관 애들 매일 단타치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2개월 동안 이것만큼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무슨 적금 붙듯이 계속 사니까 결국은 수급이 이기죠. 그죠? 결국은 수급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종목을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럼 왜 기관 투자 이거 살까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약간 반도체 쪽 하시는 분들은 전공정, 후공정 단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얘는 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좀 특이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전공정 단에서요. 시각 다음에 증착 이전에 이 어닐링이라는 아주 좀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들한테 들어가는 공정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나노, 그러니까 점점 이 얇아지고 방막, 그러니까 경박 단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닐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표면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나노 공정단, 선단 공정단에 들어가면 얇아질수록 어떻게 돼? 이게 차량으로 치면 이게 가이드레인을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자꾸 가이드레인의 벽을 뚝뚝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 손실이 많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불량률이 많이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고압수소로 쫙 해서 바리게이트를 딱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만 전자가 안에서만 놀 수 있게 웨이퍼 단에서 이걸 못 나가게 막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표면과 적합부의 결함을 또 치유하면서 여기서 안에서만 돈다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일단은 이 선단단에서 얘거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와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너 아니면 안 돼.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고요. 너 아니어도 돼. 그럼 영업이익률이 낮겠죠. 영업이익 낮은 회사는 뭐예요? 마진가이 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영업이익 낮은 기업이 어디 있죠? 전 세계에서 팍스콘. 그렇죠. 걔네 기술이 없잖아요. 그냥 애플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물론 매출은 이만큼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TMC, TSMC 하지만 팍스콘은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영업이익률 팍스콘 얼마인 줄 아세요? 1%. 그죠?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2%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 볼까요? 왜 이 장비가 중요한지. 자, 영업이익률 보시겠습니다. 올해 못해서 40%대로 내려앉았어요. 이거 조금만 매출 업황만 살아나면 자, 실적 갖고 왔거든요. 1,800억 영업이익에 950억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54%대 영업이익률. 얘거 갖다 쓰는 기업들도 영업이익률 50%를 못 내주죠, 그죠? 이런 게 슈퍼을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ASML처럼, 그죠? 그래서 이 선단 공정단에서 설비 투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얘도 볼륨 자체가 줄어드니까 영업이익률도 뭐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반기에 굉장히 좀 많이 TSMC도 그렇고 공정단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비메모리 쪽 이 TSMC한테 체이고요, 그죠? HBM도 참 답을 못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삼성전자 어떻게든 좀 답을 내주기를 바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TSMC한테 밀리지 말고요, 그죠? 정말 이쪽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좀 많이 좀 기술력도 좀 우리나라에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좀 힘을 내주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 다시 한번 좀 연말쯤 주도주 역할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잊지 마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시총 대장주이긴 하지만 부품단에서는 아마 얘가 대장주 역할을 했을 거니까요. 비단 한 주뿐만이 아니라 연말 장세를 우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연말 장세 올라간다 치면 반도체 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올라가는 장세 금방 부러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결국은 결자 해지려니까요. 반도체 안 좋게 보는데 연말 장세 좋게 본다? 뭐가 갈 건데요, 그러면? 어떤 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부장 주들, 대장주는 항상 이 종목으로 이제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매매를 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또 탄탄한 수급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힌트 주실까요? 네, 요새 중국 핫합니다.
네. 중국주들 정말 이 쓰러져 있는 소도 일으키는 게 낚시라고 하면 네, 죽어가는 종목들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정말 2분기 쇼크 맞고 정말 와 아모레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라고 했던 아모레도 벌떡 이렇게 세우는 게 네, 지금 중국 증시와 관련한 종목들이죠, 그죠? 자, 그럼 화장품,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못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중국 특수죠. 네, 중국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 잠깐이라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요. 우리도 내일 휴장이지만 중국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휴장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올랐다가 빠진다 한들 다음 주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증시는 분위기만 막 세워놓고 딱 문 샷다 내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중국 관련한 주식들은 최소한 이번 주는 계속 순환매 돌겠다.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중국의 아마존, 네, JD.com, 중동닷컴 위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광고와 관련해서 카페24를 많이 설명 좀 드렸죠, 그죠? 카페24가 그래서 우리 위너 11 종목에서도 항상 뭐 MVP도 차지하고 뭐 30%, 40% 수익률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새는 조금 시세가 안 나와서 요새는 좀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만 뭐 죽은 종목은 아니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갖고 올 때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는 중국 하면 뭐가 있을까요? 틱톡,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 틱톡과 관련해서 물론 플랫폼 사업을 틱톡 카페24는 시작을 했지만 틱톡을 안 시작하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버무려진다면 한 주 정도는 테마성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피해를 봤었다. 지금 안 가면 언제 갈 건데요, 그죠? 그래서 종목 설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딩, 유통까지 글로벌 턴키, 그러니까 일괄 방식이지요, 그죠? 내가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다 화장품 하나 하고 싶어요. 중국 사업에서 중국 시장 진출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가 수수료만 주면 얘네가 다 해줍니다. 수출 인허가부터 데이터, 마케팅, 뭐 브랜딩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돈만 갖고 오라 이거죠, 그죠? 돈만 내면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중국에 다 팔아줄게요. 이게 이 턴키 솔루션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브랜딩하는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얘한테 맡기면, 그죠? 어떤 포멘텀을 갖고 있냐라고 하시면 일단은 탑티어 중국 플랫폼 1차 벤더들한테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JD.com부터 시작해서요.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콰이쇼, 틱톡, 사홍홍슈 딱 보시더라도 일단은 중국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이랬으니 올해 주가가 갔겠어요? 안 갔죠. 미국, 유럽, 일본 쪽 종목들이 다 갔잖아요, 그죠? 실리콘투부터 시작해갖고 뭐 VT 일본 쪽, 미국 역직구 쪽, 중국과 관련 애들 다 작살났습니다. 아모레 보셨잖아요. LG생활건강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놀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 명품 해외 직구 플랫폼 바이슈코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브랜드 일단 배송부터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죠? 바이오비주, 보톡스 필러 기업도 내년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죠? 내년에 상장하는 기업 올해 상반기 인수했습니다. 2025년 코스닥 상장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자 6월달에 기억나시나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이 기억나시죠? 제가 화장품주들 다 올라갈 때 뭐가 안 갔지? 그래서 뭐 갖고 왔죠? 이 종목하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여름인데 뭐예요? 이 태양 말 그대로 이 뭐라 그러죠? 선크림? 네, 선크림 원료 만드는 종목 말씀 좀 드렸고 이때 뭐가 있었죠? 중국 2인자가 우리나라 방문했었죠. 정상회담 관련주로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갔는데 잘 보세요. 제가 왜 대자비라고 써놨냐면 자 6월 달에 올라갔던 그림 지금 올라가는 그림을 정확히 보세요. 거의 유사하죠. 21선을 살짝 5일선으로 돌파하면서 누가 붙어주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 또 들어왔죠. 얘네들도 이때 들어와 재미 좀 봤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또 다시 주가 제자리 찾는 과정에서 또 다시 붙어주고 있다. 자, 얘는 그러면 오래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짧게 한 일주일만 갖고 놀자고요. 또 이렇게 팍 칠 때 수익 실현하고 또 안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국 모멘텀, 중국 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중국 물 들어올 때 너무 저으면 아주 쉬운 매매가 될 수 있는
중국 화장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명 수요일 날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부양책 소식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두 번째 히든주로는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이 징동닷컴의 1차 벤더 기업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히든주도 이제 힌트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것도 테마 한번 걸어볼게요. 요새 모르겠습니다. 테마라는 게 참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바로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죠? 자, 그러면 좀 걸어보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들. 자, 뭐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시기적으로 미국 대선, 그죠?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왔잖아요. 이제 한 40일 남았나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생각해 보세요. 국내 증시 대선 때 정말 뭐 학연, 혈연, 지연 해갖고 막 별의별 대학 동문들부터 샅샅이 정말 어디 성별까지도 어디에 뭐 본가까지도 탈탈 털어갖고 주가를 급등시켜놨는데, 자,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이 벌써부터 재료 노출이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대선이 꼭 선거 당일날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한 달 넘게 남았다. 자, 그러면 지금 테마적 변수 요인들, 오늘은 뭐 방산주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미국 대선주들은 좀 약방의 감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이슈가 없을 때 재미없어요. 뭐 전쟁도 약간 좀 그렇고, 뭐 또 NFT와 관련해서 그렇고, 뭐 화재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밋밋한 장세에서 만만한 거. 대선 딱 해먹기 좋잖아요, 그죠? 만만한 거, 뭐 지지율이 어떻고 펜실베니아 주가 어떻고 하면서 주가를 한번 올리기에는 그냥 아주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패턴이 아마 지금 미국 대선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리스클릭한 것들보다는 조금 좀 덜 먹더라도 좀 노멀한 것들. 자, 보시면 저는 뭐 낙태 이쪽보다는 좀 마리화나 관련해서 의료용 대마초죠, 그죠? 이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기업 일단은 뭐 제약사 굉장히 공급망도 많이 있고요. 요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든다라기보다는 요거를 재배할 수 있는, 식약처로부터 재배할 수 있는, 우리 재배하면 큰일 납니다. 이 기업이 학술 연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있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리화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마리화나만 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식품 약물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잖아요.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로 임상 1상, 2상, 뭐 승인, 실패 뭐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이렇게 팩트인 것들,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 미국 대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상한가 눌림목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누워있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누워있는 거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상한가 딱 기록했다가 아까 뭐였죠? 엔젤 로보틱스와 똑같은 패턴이죠. 상한가 기록했다가 옆으로 딱 누워요. 얘도 갭상승 있나요? 없습니다. 상한가 이후 주가가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장이 안 보내주고 있잖아요, 종목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좀 방산 쪽에서도 뭐 스펙과 빅텍 같은 쓰잘데기 없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테마가 좀 안 돌았는데, 이런 애들 일단 걸어놓자. 로봇주도 하나 걸어놓고 미대선도 하나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종목 걸어놓고, 주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에 해놓고 테마는 이렇게 걸어놓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버무려 보자는 거죠, 그죠? 메인 음식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전략 좀 세워가시면 이번 주 퐁당퐁당 연휴가 있지만 다음 주도 한 4종목 정도 10% 이상 좋은 수익률, 또 리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계좌로 수익으로 꼭 종목 확인하셔서 리뷰 와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수익을 내보시고 종목명 수요일 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해리스 후보의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테마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모든 히든 종목이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폭등, 일본 증시는 급락, 한국 증시는 썰렁했다라고 글로벌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공격수 DI와 엔젤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이번 주 라인업도 만나봤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중국 경기부양 수혜주 등 총 3종목 있었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